다시 이제 책 강의를 좀 해요.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하면 클릭, 터치, 네, 뭐, 자, 이번 주 저희가 같이 나눌 책은요, 세계 명문가의 독서 교육입니다. 이 책은 제가 비전을 받았던 책인데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요, 우리 집도 명문가 만들자. 그래서 저희의 그룹 채팅, 저희 가족의 그룹 채팅 제목이 명문가 이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명문가의 특징이 뭔가요? 명문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명문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3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러니까 뭐 부자로 명문가 됐다, 부의 명문가다, 아니면 정치로 명문가다, 그러면 최소한 1대, 2대까지 안 돼요. 3대까지 이어져야 명문가. 케네디 명문가라고 하잖아요. 케네디가 1대, 2대, 3대 계속 그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 명문가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좀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다음 우리 세대, 그다음 다음 세대 이렇게 연결돼야지, 최소한 3대가 연결돼야지 이 집안은 이제 기독교적 집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명문가는 3대가 어떤 좋은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명문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탁월한 가치를 추구해요.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문학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이런 좋은 영향력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명문가들은 집안에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지식이 이 집안을 만들었던 그 지식을 어디요?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대를 이어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명문가들은요, 이 집안에 가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가족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치를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공부하고 읽었던 책을 이 친구들도 읽게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 요소입니다. 명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 읽어야 될 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탈무드, 율법, 성경, 그다음에 탈무드, 이런 책들이 있어서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 부모 세대부터 이어받았던 그 지식을 하브루타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섞여 살았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았어도요, 그 가치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지식 전달이에요. 지식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공신보다 뭐가 되도록, 독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공신이 아니라 뭐야? 독신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1년이 아니라 그 한 달 조금 넘게 준비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 카트라인보다 우수한 성적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사보지 않고 그냥 기출 문제만 풀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렇게 합격한 비결이 뭐야?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보통 사회복지사 1급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뭐 학원 가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법이 뭐야? 물론 제가 AI를 통해서 틀린 문제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 세팅을 좀 해주었는데 저희 아내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일단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 전부터 계속 봐왔던 공부했던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요, 개념 익히기였어요. 제가 이제 AI 세팅할 때에도 틀린 문제에 내가 이 틀린 문제를 내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 뭐야? 이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다른 문제를 내줘. 그래 틀리면 난이도를 조절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념이 틀린 문제 가지고 자기가 파악하지 못하고 마스터하지 못한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다른 일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주변에 다 놀랐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학원 가서 공부를 뭐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적의 결정적 요소를 작용하는 것은요, 시험을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상황을 주고 이것을 적용할 이론을 찾아라. 이건 상황이라는 것은 수없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알지 못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학원에서 엄청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원론이나 그 원리나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개념을 알지 못하면, 핵심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운용하면 바로 틀려요. 진짜 공부에 있어서도 성공을 하고 싶다면 공부의 힘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되냐면 그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도록 독신, 진짜 독서의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의 공신이 아니라 독신을 만들어야 돼요. 독서의 신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독서의 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인생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선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어떤 행복한 추억도 선물이고, 그렇지만 독서를 제대로 하게 만들면은요, 이 친구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스킬을 하나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뽑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개념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다. 제가 전자책 하나를 썼었는데 독서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독서가 이렇게 유익할 줄이라.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강조했던 건 그거였어요. 독서는 만남이다. 독서는 뭐냐면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할 때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다른 많은 독서가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해라.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해라.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해야,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해야 이 친구들이 책과의 만남을 가지기 쉽대요. 근데 책을 갖다가 독후감 써내야 될 거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될 그 의무로 삼잖아요. 그때부터는 책과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관계를 맺는 거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책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버지의 독서록을 아이와 공유하라.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처칠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이 역사책인데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예, 케네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았던 책들이 어떠냐면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책, 꼭 꽂혀 있었던 그런 책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책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추천하는 책,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요, 이 친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반이에요. 동일하게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두 반인데, 두 선생님이 인도했던 이 두 반에 이 독서를 책을 읽는 아이들의 그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반은 별로 많이 읽자. 이 반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이 두 반의 차이가 무엇일까 리서치를 했었어요.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쪽 반 친구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요, 선생님이 야, 이 책 너무너무 재밌어. 이 책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야, 이 책 있잖아. 이 책은 진짜 인생에서 꼭 한번 봐야 될 책이야. 너희들 이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뀔 거야. 정말 좋은 책이야.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추천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이런 추천을 받았던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읽더래요. 그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관련된 책들을 또 읽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추천하잖아요. 그런 추천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독서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책만 읽는다, 뭐 이런 그림책만 읽는다 그러면은 실은 내가 이 책 너무 좋아 하고 이 수준에 얘가 흥미를 가질 만한 책들을 그렇게 추천을 해보세요. 엄마가 추천하는 책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칠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모든 게 뒤떨어졌던 모리아인이 세계 대제국을 이룬 한 원동력은 어쩌면 결핍일지 모른다고 강조한다. 부족함을 알면 더욱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모든 게 부족했잖아요. 독일에 비해서. 전 유럽을 점령해가는 이 독일에 비해서 군사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원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함에 굴하지 않잖아요. 책 한 권에 한 구절이 크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서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 독서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독서력을 공유해 보세요. 저희 누나가 가끔씩 이 책 너무 좋아했던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들아 이 책 한번 더 읽어봐. 뚝 던져주잖아요. 어느 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뭐야, 이 책 좋아, 이 책 너무 재밌어,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책들 읽어, 이렇게 던져주세요.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책들을 그냥 딱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같이 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런 그 책 리스트,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이 책에서 한 부모를 소개하죠. 200통의 편지로 독서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는 옥중에서도 딸에게 200여 통의 편지를 쓰면서 세계사를 들려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매일 감옥에서 써주었던 그 편지, 그 안에 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책 이야기를 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서신에서 이 조금 엽서 안에 작게 글씨하고 그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다음에 어떤 책을 좀 넣어달라고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이처럼 편지는 뭐죠? 편지는 대화잖아요. 편지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깊이 있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부모의 이 책을 통한 얻어지는 그 지식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애들은 변하나요? 잔소리해서 애들 변하진 않아요. 근데요,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편지로 더 많은 대화를 한 네루 부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7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조 6번째 마지막 편지인데요. 실천에는 모험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두려워 실천을 회피한다. 하긴 몸발치에서 보는 위험은 더 무서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잘 살펴보면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때때로 그것은 생활에 흥취와 즐거움을 주는 좋은 반려자일 수도 있다. 감옥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뭘까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거잖아요.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이 글을 써요. 이 감옥에 안 가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투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모험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나도 이 모험을 하고 있고 이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한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위험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부딪히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만큼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영향을 누가 받는 거죠? 아버지의 투쟁의 영향을 이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이 뭐였었냐면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이 딸에게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편지 형태로 이렇게 쓴 책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하우석 우리 작가님 책인데 너무너무 그 구절구절들이 참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나도 좀 인생이 정리될 쯤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렇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읽어라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 관계 가운데서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전달되는 그 지식이 이 친구들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네루가의 그 독서 교육은요,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서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책 너무 좋더라, 이 구절 너무 와닿아서 너한테 나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책을 읽고 반드시 내용을 메모해라. 특별히 그 네루가가 그렇게 책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딸에게 교육했던 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메모를 했어요. 메모. 그러니까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메모가 글로 나오고 편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건 여기서 나왔던 거래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써먹으려면요,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웃을 위한 성공의 중요성. 그래서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독서를, 지식을 공부를 하라는 거.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자기 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 명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책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우리 자녀들이 책과 만남을 그냥 읽고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책과의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조기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 케네디가의 이야기죠. 토론할 때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의 운명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관은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자녀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전달이 되냐면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는 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냥 단순한 한마디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거야? 왜 그래? 자,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뭐야? 왜 그래? 재밌었던 거. 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책 플러스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책 가지고 뭐 해야 질문을 해야 되죠.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습관들이 좀 그런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저희 집이 바로 산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걸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 저자를 소환해냈어요. 최효찬님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진짜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소환하면서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AI가 이것들을 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자 설정을 하고 충분히 그런 대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책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책은 읽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책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역할 모델을 정하고 독서법을 모방하라.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바다에 대한 책을 접한 뒤 해양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로 해박해졌다. 루즈벨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의 할아버지는 해양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전문가였습니다. 항해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루즈벨트는 그 책을 보면서 세계를 꿈꿨습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 속에 있는 관계를 자기의 뭐래요? 멘토로 삼고 특별히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의 자기의 멘토로 삼고 그 멘토를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유익이 뭐냐면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멘토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 멘토는 누구야? 멘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엄마의 멘토는 누구야? 나는 이 사람을 어떤 책을 통해서 만났어. 그리고 이 사람을 멘토로 삼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삶에 이런 형태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야. 나의 멘토를 누구에게요? 나의 책 멘토를 자녀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멘토를 이어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내 삶의 경험
그리고 내 삶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내 삶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내 삶을 만들어갔던 수많은 책들, 공부들, 이것을요 절대 내 시대에 끝내지 마세요. 이것이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명문가는 경험, 과정, 가치관, 좋은 사상을 그렇게 전수하고 이들이 이어가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대요. 두 번째 이제 핵심 컨셉인데, 두 번째 컨셉은 책에서 그냥 책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책을 엄청나게 읽는데 별로 이 친구의 변화나 뭐 이 친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책만 좋아해요. 책을 엄청 읽어요. 그런데 탁월하지도 뛰어나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만으로는 뭐예요? 부족해요. 이 책이 하나의 도구가 됐다면은 이 책에서 확장을 하래요. 신문을 보고 토론을 시키고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해서 현실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실제 이 책 정보가 실제적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때? 굉장히 요즘은 이 친구들이 접하는 정보가요, 이 극좌, 극우 이런 왜냐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이거든요. 이 알고리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편향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안에 딱 이 가치관 세계 안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문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워런 버핏의 이야기인데요. 남들보다 5배의 책을 읽으래요. 5배. 뭐 어떤 부분에 5배냐면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흥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흥미있는 부분의 책을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사주든지 그 책을 빌려본다든지 그거에 대한 그 좀 자료들을 더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전공 분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성공하고 자기가 성장해야 될 그 영역들을 집중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잠깐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제가 한 4년 동안은 이 성과, 열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책을 가지고 4년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00권 이상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4년을 그렇게 투자하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사람의 변화와 성과는 설계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제 관심은 뭐였냐면 내린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의지에 호소하지 말라 했어요. 의지는 약하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들은 행동하게 할까? 이 행동 설계에 대한 것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결국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설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교육의 요소마다 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따따따따 하다 보니까 되네? 이 설계를 할 수 있을까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러면서 두뇌, 이 그 뇌과학에 대한 공부 확장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보편적 정보를 많이 가진 거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들이 한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한 영역에 대해서 한 5배 정도의 책을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충분하게 이게 너는 이 부분에 전문가를 할 정도의 이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영역을 잘 못해요. 이 영역을 좀 좋아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을 좀 집중해서 보고 탐구하고
나름대로 책을 쓰든 뭐 유튜브를 만든 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런 버핏은요, 투자 그리고 또 투자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탁월하게 된 거죠. 그 좋은 인재상, 이 특별히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면서 분류한 건데요. 정치가 리더가 될 사람들은요, 역사, 인물, 정기, 그 다음에 고전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부자들은요, 투자, 금융, 경제, 신문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고요. 사상가나 문학가들을 헤세나 박지원가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 철학, 산문들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다 빠지지 않는 것들이 뭐죠? 고전이 빠지지 않아요. 왜 고전이 빠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증명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나 산들이 이 시간이 증명한 책들이에요. 시간이 증명한 책들이니까 이 고전을 통해서 이 가치관, 사람의 근본적 생각, 세계관 이런 것들이요, 실은 이 고전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지식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명문가들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여행이었어요. 명문가들은요,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들려보게 만든 거예요. 예? 세계를. 그 세계 명문가들은 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여행을 통해서 심지어는 1년, 2년을 여행을 시켜요. 근데 여행을 할 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 책을 통해 그 역사적 사건, 문화를 미리 학습하게 했어요. 그리고 케네디가는요, 여행 후에 반드시 여행기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단순히 보는 거, 듣는 거 아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역시 자녀가 여행을 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 여행 과정 중에 그 상황과 역사를 설명하고 이 나라에 대한 우수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쇠망했고 이런 과정들을 다 현장에서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너무너무 이 현장 학습에 너무 좋은 도구인데, 근데 여행 아시잖아요. 그냥 보고 경험하고 그냥 좋았더라고 끝나는 여행이 있고요. 여행을 가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 너머에 뭘 봐야 되죠? 이 현상을 만들어졌던 이 백그라운드를 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관광지를 딱 가잖아요. 어디부터 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관광지 쫙 둘러보고 이제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어디부터 방문하냐면 박물관부터 방문해요. 모든 외국 사람이야. 조금 여기 지식이 있고 뭔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박물관을 방문하더라고요.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민속박물관, 쫙 온남에 간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한쪽은 그 민속촌이에요. 한쪽은 박물관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 다 민속촌을 가서 들러보고 이제 박물관 한번 시간이 난다고 박물관 한번 쭉 들러보고 오는데, 외국 사람들 박물관부터 가더라고요. 역사를 이해하고 민속촌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현상, 아름다운 배경, 사진, 이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거긴 뭐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 전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니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역사적 탐구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면은요, 이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진주에 갔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진주성 있잖아요. 가기 전에 진주성 어떻다, 그 김시습인가요? 장군, 왜군을 막아낸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왜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 역사적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성을 걷는데 그 성 하나에 바닥바닥 하나가 그게 너무 그냥 그 삶의 그 투쟁, 어떤 생명을 걸고 이 싸워야 지켜야 돼 이 성, 그 느낌들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예, 사진 찍고 나면 그냥 사진만 찍으면 어때 그 느낌이 왔겠어요. 화려한 것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처절한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가는 것과 그걸 가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요, 책이라는 거예요. 책과 함께 그 현장을, 그래서 이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의 삶도 동일한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핵심 개념은요, 책을 경험할 환경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명문가들은 집안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헤세이의 집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안에는 책과 음악의 향기가 늘 피어나게 하라. 헤세이의 집안에 동서양 분위기가 공존한 서재가 있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요. 자기가 접하고 읽었던 그 책이 이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읽는 책이 내 인생이 돼요.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하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이 자녀들이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케네디가 아시죠? 케네디가가 아니라 카네기가 다시 이 책을 보면, 책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은 유익이 뭐냐면은, 그 전에 와닿지 않는 그 부분들,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반복해서 보다 보여요. 15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가난한 시민, 가난한 남성, 가난한 여성이 이 도서관에 와서 전시된 책을 고르고 오르간 연주를 들으며 갤러리에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도서관을 자기 고향에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한 사람의 그 헌신, 제임스 앤더스 대령이라는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서재를 도서관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꿈을 꾸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3,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미국에 세우고 한국 YMCA에도 이번에 후원이 들어가요. 나를 만들었던 건 도서관의 책이었다. 그리고 이 도서관 안에서 단순히 책이 아니라 책이 만들어가는 이 세계,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을 꿈꿔요. 요즘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요즘 도서관이 종합 문화 예술 학습 센터로 바뀌어요. 누가 꿈꿔왔던 도서관이냐면 카네기가 꿈꿔왔던 도서관이었어요. 책이 단순히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소로 바뀝니다. 그 환경이 중요해요. 프랭클린은요, 책을 읽을 때 웹스터 사전을 옆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책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 바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고, 독서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책을 그냥 스치듯이 읽지 않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도록 그런 환경 세팅을 한 거죠. 246페이지에 사임당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다. 누가 엄마가 책을 읽었어요. 새벽마다. 좋은 문장이 나오면 이를 써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안 곳곳에 붙여놨대요. 곳곳에 붙여놨어요. 애들한테 영향을, 이 좋은 문구가 이 아이들의 삶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뉴욕 타임즈의 좋은 기사, 진짜 토론거리가 될 수 있는 기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여놔요. 애들이 읽도록. 그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얘들아 이거 갖고 토론 좀 해봐. 남다른 환경을 세팅합니다. 거실에 TV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 TV 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거실을 뭐로 바꾼다 그러죠? 서재로 바꾼대요. 중앙에 큰 탁자 하나 놓고 언제든지 책 꺼내 와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세팅해 주는 거. 예, 그렇게 환경이 세팅된 애들의 책 볼 거고, 예, 책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이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호기심과 지칠 줄 모르는 모험심만 있으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호기심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책을 안 볼까요? 네, 호기심.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아이들 책 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가운데 질문하고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생각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아이들과 같이 이 책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명문가의 모습 아닙니까? 책으로 명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로 명문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 좋은 가치관을 가진 그런 책들로 우리 서재를 꾸미시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이런 좋은 책 리스트를 추천하고 책 가운데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들게 해서 얘들이 탁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서가, 지식이, 좋은 지식이, 영적인 좋은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책들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딱 많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서 이 결정적 한 가지가 뭘까? 그렇죠? 인생에 살아가는데 결정적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애들한테 선물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정적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성경이 돼야 되고 그 성경도 결국에는 독서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들로 이들이 인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우리도 가게에 흐르는 조들을 끊어내고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문을 세울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결정적 기술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 스킬인 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사임당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뜻을 세우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를 이어 믿음을 가진 신앙의 명문가로 설 수 있도록 뜻을 세우고 그들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